자, 지금부터는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면의 정렬과 인터페이스를 배우는데요. 오늘은 라인을 만드는 방법과 편집 기능, 그러니까 모디파이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라인이라는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프론트 뷰라는 곳에서 거기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야 우리가 편하게 조명기기라든지 어떤 제품 만들 때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프론트 뷰에서 엄지손가락으로 Alt 누르고 검지손가락으로 W 눌러서 프론트 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그럼 여기서 이제 라인은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라인이라는 건 이제 도형과 같이 있는 곳인데 같이 있게 되는데요. 모든 도형의 기초 형태이기 때문에 라인은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라인을 누르고요. 프론트 뷰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프론트 뷰에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클릭 클릭 클릭해서 하나씩 그려 나가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죠. 다 그렸어요. 라인을 그리다가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해서 끊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우스 오른 클릭의 역할이 맥스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라인을 다 그렸을 때 끊어주는데 결과물을 완료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료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여기 라인이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앞으로 라인밖에 그릴 수가 없게 되니까 다른 걸 선택하려면 다시 오른쪽 클릭하라는 취소가 있죠. 또 하나의 개념은 전 시간에도 봤지만 여기 XYZ의 좌표를 0으로도 만들었었죠. 초기화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을 그릴 때는 항상 클릭해서 다 그렸으면 마우스 오른 클릭을 두 번 따닥 눌러주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우고 다른 방법도 볼게요. 라인을 그리는 방법. 자, 이번엔 뭐예요? 시작점 찍고 다음 점 찍을 때 계속 찍고 있는데 마지막에 찍은 점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 키보드 엔터키 옆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내가 전에 찍었던 점을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그렸으면 또 오른쪽 클릭 두 번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쓰지는 않지만 실제로 캐드처럼 라인을 그리다가 시작점이 노란색 점이죠. 이 점에다가 끝점을 찍어주면요, 클로즈 스플라인, 도형이나 라인으로 닫아주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도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도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닥 쓸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겠죠. 시작점 찍고요, 쉬프트 키 누르고 찍다 보면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릴 수가 있죠. 이건 역시나 CAD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무엇을 만들 수가 있느냐, 미로처럼 생겼죠. 뭐 간단하게는 뭐 롤케이크 같은 형태도 가능하고요. 또 한다 그러면 수건이 말아져 있는 형태 있죠. 그러니까 욕실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할 때 둥글둥글 말아져 있는 어떤 제품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프트 키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직교라고 하죠. 캐드에서는 수평 수직선을 그릴 때, 그러니까 올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90도 각도의 선을 그릴 때 사용을 하겠죠. 그럼 또 하나 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겠죠. 클릭을 하고 다음 점 찍을 때 클릭 드래그를 하면 곡선으로 변하겠죠. 문제는 뭡니까? 이게 찍었을 때 생기긴 하지만, 곡선이 생기긴 하지만 포토샵에 있는 펜툴이나 그런 기능처럼 바로바로 이 곡선을 원하는 모양을 편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완벽한 직선을 그린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어차피 편집을 다시 해야 되니까 추후에 곡선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크리에이션 메소드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드는 것에 대한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직선을 그리고 마무리할 때나 곡선으로 바꾸기 때문에요. 이니셜 타입은 마우스를 클릭할 때는 직선과 모서리란 뜻이고요. 드래그 타입이 코너면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를 하더라도 직선하고 모서리만 편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다음 점 찍을 때도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맥스 같은 경우는요, 포샵과 다르게 또는 일러스트와는 다르게 무조건 직선으로 그리고 마무리할 때 곡선화 시키기 때문에 항상 직선으로 그리는 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고 하면 더 쉽겠죠. 직선만 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직선을 그릴 줄 안다 이거죠. 선을 그릴 줄 알아요. 자,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린 선을 갖다가 편집하고 싶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디파이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인텔을 한다면 카메라, 물론 카메라는 제품이나 그런 거에 따지지 않고 다 쓰긴 하지만 카메라 라이트 그리고 3D, 2D OBS를 통틀어서 어떤 설정을 편집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모디파이 패널이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곳은 크리에이트 패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모디파이 패널은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편집하는 기능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여기에서 오늘 추가로 이제 하게 될 게 바로 모디파이 패널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숫자 또는 이름은 뭐예요? 이 선택한 오브젝트의 이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라인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라인을 그릴 때는 라인 2번이 되겠죠, 이름이. 그러나 우리는 실제 모델링을 하거나 뭐 재질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그렇지만 이름을 그다지 바꿀 일이 없어요. 왜냐면 다음에 라인 그려지면 자동으로 이름이 따로 별도로 2번, 3번이 붙기 때문에요. 이름을 바꿀 때는 가끔씩 카메라 같은 거 설정할 때 2개 이상의 카메라가 실내 인테리어 할 때 촬영이 여러 각도로 촬영할 때나 카메라의 구분을 위해서 가끔씩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컬러를 볼 건데 왜냐면은 이름은 앞으로 바꾸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컬러는 뭐예요? 클릭했을 때 자, 말 그대로 이 오브젝트를 컬러를 바꾸는데요. 정말 우리가 만들다 보면요.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다 보면 특히나 아인이죠. 여기 있는 이 회색 이런 색깔이 랜덤하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렇지만 그리드와 섞여서 선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3D 오브젝트는 명암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눈에 보이는 반면에 라인은 이런 회색이 됐을 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라인을 만들 때 이런 회색이 나올 때는 눌러서 컬러를 밝은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이럴 때는 흰색을 넣으면 절대로 안되죠. 흰색을 넣는 순간 이 오브젝트는 선택되어 있는 걸로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아예 밝은 색이나 아예 어두운 색, 검은색도 넣으면 안되겠죠. 검은색은 너무 진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리드와 겹쳐 보이기 때문에 안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OK를 주면 잘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컬러를 바꿀 때는 이 라인이 회색으로 나올 때만 바꾸겠죠. 자, 그럼 내가 이 선을 갖다가 편집을 할 건데 밑에 있는 이 라인의 많은 옵션들은 점의 형태나 모서리 형태 또는 선의 형태 또는 도형의 모양을 만들 때나 쓰는 거고요. 실제 3D 오브젝트를 편집하고 3D 오브젝트로 변경을 하거나 이럴 때는 여기에 메뉴가 없기 때문에 이 모디파이 리스트란 명령어의 모음집을 사용하게 돼요. 자, 사용 방법은 이래요.
자, 클릭을 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노이즈란 기능을 안다. 그러면 노이즈의 첫 글자인 N을 누르면 노이즈란 명령어가 찾아지죠. 여기 마우스 커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어떻게 사용해요? 무조건 명령어의 첫 글자만 찾아보고요. 나왔으면 키보드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 명령어가 등록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스택뷰라고 하는 창에 등록이 되는데요. 자, 스택뷰란 말 그대로 뭔가 명령어들이 쌓여가는 형태를 말하죠. 자, 지금 노이즈란 명령어가 쌓였죠. 그 위에 나는 3D로 만드는 라스라고 하는 기능을 쓰겠다. 그럼 L 누르면 첫 글자가 L이니까요. 라스라는 명령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얘는 3차원이 됐는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와이어 프레임이 아닌 쉐이디드라 뭡니까? 리얼리스틱을 누르게 되면 3차원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3차원 뷰인 퍼스펙티브에서 돌려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들을 추가해서 라인에 없는 옵션들을 추가해주는 명령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디파이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포토샵하고 구분을 지어보자면, 비교를 좀 해보자면, 포토샵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어떠한 투명 종이 또는 다른 이미지를 위에다가 올려서 뭐합니까? 자, 이미지를 섞어서 편집을 해주죠. 얘는 어때요? 백그라운드 위에 명령어를 쌓아놓고 자, 이거 두 개의 기능을 조합해서 사용하겠죠. 중요한 건 포토샵과 비슷한 게 앞에 있는 백열 전구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포토샵 앞에 있는 눈. 예, 그 눈이 뭐예요? 비지블리티라고 켜져 있으면 비지블리티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얘도 지금 어때요? 백열 전구가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포토샵에서도 투명 종이를 끌 때는요. 눈을 끄거든요. 얘도 꺼줍니다. 이런 걸 인비지블이라고 하죠. 꺼주고 명령어를 켜주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제 이거는 포토샵에서만 많이 쓰고요.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맥스에서는 이렇게 필요 없는 명령어들은요. 끄는 게 아니고 선택 후 휴지통에 remove modifier from the stack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없애주는 게 낫습니다. 왜요? 필요 없는 명령어는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예 지워버리고요. 또 얘도 지우고 싶으면 지우면 되겠죠. 다만 좀 더 알아보자면 이제 뭐 휴지통이야 필요 없는 기능을 지우는 거니까 별로 쓸 일은 없어요. 필요 없는 명령어를 안 쓸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또 포토샵과 비교해보면 이런 게 가능하죠. 노이즈란 기능이 위에 있느냐, 라스란 기능이 위에 있느냐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이게 포토샵에서는 그냥 되는 기능이지만 맥스에서는 어떤 기능이 어떤 기능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잘못했을 때 올리고 내리고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보면은요. 그럼 이건 가능할까요? 라인이란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포토샵은 되지만 맥스는 사용이 안 돼요. 왜요? 오브젝트 원래 이름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명령어가 추가된 것끼리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교환이 가능하고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하는 원래 오브젝트의 이름인 건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라인이란 곳에 가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를 하고 싶은 겁니까? 현재 라인의 상태뿐만 아니고 노이즈에 의해 변경된 또는 라스에 의해 변경된 마지막 미래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요? 과거에서 편집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뭡니까? 여기 show and result on off toggle.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보여달라. 스택의 마지막 부분인 라스까지 명령어들에 의해 변경된 부분을
여기서도 보여달라는 뜻이죠. 눌러볼게요. 시험관에 물이 꽉 차면, 자, 라인인데도, 과거인데도 미래에 있는 라스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점을 잡고 편집하면 실제로 라스란 것을 결과물을 보면서 점을 편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은 글쎄요, 제품 같은 거 만들 때 꼭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소 땐 꺼놨다가요, 제품이라든지 어떤 섬세한 모델링을 할 때 켜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또 오른쪽에 뭐 있어요? config modify set은 별로 키지는 않지만 클릭 후 show 버튼 하면 현재 내가 쓰고 싶은 기능들을 추가적인 버튼에다가 등록시켜서 반복해서 쓸 때 사용합니다. 물론 저는 강의할 때 쓰지 않습니다. 일할 때 쓰지 않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modify list에서 명령어를 찾아 쓰는 걸 권해드려요. 쉽기도 하지만 일단 그렇게 찾아 쓰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명령어들을 배우고 할 때, 혼자서 공부할 때 더 편하기 때문이겠죠. 일단 사용 방법은 요거 눌러서요. 누르고 밑에 보면 뭐예요? config modifier set이라는 걸 눌러가지고요. 이런 빈 칸이라든지 원래 있던 이런 칸을 클릭한 후 내가 필요한 기능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메시 스무스를 쓰겠다 등록 갔다가 요렇게 눌러서 미러를 쓰고 싶다 미러 등록을 시켜서 오케이 하면요, 여기 등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누르면 뭔가가 생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명령어를 목록화 시켜서 단축 버튼으로 만들어서 클릭할 수는 있지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처음 배우는 입장에선 그냥 찾아서 쓰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저도 쓰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건요, 기본적인 라인을 프론트 뷰에서 그린 걸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보는 건 뭡니까? 라인에, 그쵸? 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좀 배워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편집 기능을 좀 봤습니다. 왜냐면 2D고 3D고 카메라 또는 뭐 라이트라든지 모든 오브젝트는 편집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디파이어 리스트와 뭐 컬러를 바꾸던가 이름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스택 뷰에 등록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바로 라인의 종합적인 수정과 그 다음에 뭡니까? 라인의 곡선화 같은 이런 특별한 기능을 좀 배우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옵션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